갸름한 얼굴 만들기가 네, 있어요? 자연스러운 라인 만들기. 이거 혹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여쭤봐도 괜찮아요? 아, 이거는 이상적인 몸은 사실 어떤 몸이에요, 요즘에? 전 잘 몰라요. 애플 힙이나 11자 복근, 11자 복근, 일자 다리, 일자 다리. 그리고 직각 어깨, 이제 일자 쇄골. 일자 다리가 건강해요? 가장 건강한 쇄골이고,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 있으면 이제 어깨 피로가 되게 높아지죠.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손목 좀 안 좋잖아요. 스마트폰 많이 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약간 마우스 쓸 때 오래 쓰면 여기가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지나가는 신경에 좀 그 신경도 찝힘 같은 거, 이렇게 유착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신경 가동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손목의 문제가 사실 손목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손목이 아픈 이유가 어깨에서부터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도 댓글 보면서 약간 상상했었거든요. 네네.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강의도 댓글 좀 봤었어요. 네네네. 후기 같은 거 보고 네. 이제 또 유튜브 영상 댓글도 봤는데 그냥 제가 보면서도 약간 이렇게 또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사실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온라인 클래스도 내 운동을 좀 더 수업을 워낙 너무 듣고 싶어 하시니까. 근데 제가 막 이분들을 다 만나뵐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만든 거였는데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내가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그 메시지를 이분들이 딱 이해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하고 또 변화까지 만들어 주시니까 사실은 저는 뭐 그 이상의 만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든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댓글이나 후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싹 사라지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제 재밌게 또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의미랑 재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의미랑 재미. 그리고 그냥 약간 아름다움으로서의 뭔가 미가 있으면 좋다. 맞아요. 미가 있으면. 의미, 재미,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의미인 것 같아요. 의미가 없으면 재미가 있어도 의미가 좀 구성 못하고. 근데 재미랑 의미가 같이 있으면 사실 멈추는 게 더 힘들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좀 카메라 공포증이 있거든요. 진짜요?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은 카메라 공포증이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제 나름은 어떤 작은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운동의 정보도 격차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워낙 컨텐츠가 뭐 릴스나 쇼츠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당시에는 이것만 좀 잘하면 되는데 이걸 놓쳐서 너무 아파하시고 계속 주사 맞고 계속 병원 가고 이게 저는 또 병원이랑 운동센터 다 일해봤으니까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은 좀 많이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그냥 카메라 딱 켜고 그때 방 안에서 오래된 휴대폰으로 처음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제 첫 영상 보시면 얼굴에 이렇게 막 이상한 모자이크 되어 있을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굴 안 내보내지 않았어요? 네, 안 내보내. 얼굴 없는. 맞아. 이렇게 여기만 하셨던데. 맞아요. 너무 알려주고는 싶은데 얼굴을 공개하면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또 열심히 찍었죠. 근데 그것도 왜 또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용기 내서 얼굴을 내보이게 되고 용기 내서 하나하나씩 더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공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카메라 공포증도 좀 극복하게 됐는데 사실은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제 자신도 이걸 통해서 좀 다양한 방면을 극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 공포증을 극복하고 계신 구독자 131만 유튜버 인터뷰를 보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지금 말 되게 잘하시죠? 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정말 예전 보면요.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깨고 싶으셨구나. 깨고 싶었죠. 이거를 깨지 않으면 내가 어떤 나의 작은 이 사명감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가 부끄럽고 무서운 것보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일단은 보통은 막 장비 막 좋은 거 막 사시잖아요. 네. 그거 안 하고 그냥 지금 휴대폰 이걸로 찍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찍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그 전에도 정말 많은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건 좀 연습 게임 정도였고 못 썼구나. 네, 제 채널에 이제 비공개로 처리된 정말 옛날 영상도 되게 많은데 그거는 테스트용. 뭐 혼자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해가면서 사실 그거 공개하면 사람들이 구독 취소하실 거예요. 정말 너무 싫다 이러면서. 네, 이제 한 번에 이것도 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도를 통해서 네, 이렇게 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고 이걸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는 게 되게 생각하기 싫죠. 물론 병원이나 운동센터에서 근무할 때도 행복했어요. 행복했지만 나로서 뭔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일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살고 싶고 나를 어떤 방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좀 그래도 완전 자유롭진 않지만 제 생각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좋아요. 아까 허리 운동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혹시 복행근 운동 다음으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코어 강화에 있어서 좀 약간 유효한 운동들? 아니면 제가 먼저 여쭤보면 네. 윗몸 일으키는 어떻게 보세요? 윗몸 일으키기도 좋은 운동이죠. 아, 그래요? 좋은 운동인데 윗몸 일으키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운동은 사실은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 몸에 맞게끔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또 윗몸 일으키기 경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라올 때 허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반동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허리의 커브랑 골반을 최대한 유지한 채 등과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 커브를 말아서 올라오면 네. 충분히 복부 근육을 잘 강화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혹은 뭐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프린트 방법으로 아랫배 이 하복부 코어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상복부로 위를 이렇게 커를 말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전체적인 복부를 다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약간 이거는 그 운동 초보자분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윗몸 일으키기 하는 사람들은 운동 초보자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하실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걸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다른 방식으로 좀 코어 운동을 하시는 것 같고. 맞아, 저도 윗몸 일으키기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헬스장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초보자인데 네. 저는 약간 그래도 좀 위험한 것 같아. 애초에 수영이 잘 안 되니까. 제가 그 코어 운동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세 번째는 사이드 플랭크 동작이에요. 사이드 플랭크. 네, 사이드 운동이 왜 좋냐 하면 네. 우리가 이 측면 근육을 잘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걷지도 않고 뭐 이렇게 팔을 잘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측면 사이드 근육은 대부분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코어 근육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드에 대한 이 저항을 밀어내면서 측면에 대한 안정성을 만들어주면 좀 전반적인 것을 잡는 데 개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플랭크 정말 추천드립니다. 복사근 쪽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네, 복사근. 네. 이 바깥쪽에 뭔가 많이. 맞아요, 복사근. 복사근이 그 외내 복사근이라고 해서 서로 네. 다른 결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네. 이 복사근도 이 몸통 코어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사이드 플랭크는 복사근 강화에도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럼 보통 필라테스를 좀 많이 하시나요? 네, 그렇죠. 필라테스에서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코어를 좀 단련해요? 윗몸 일으키기처럼 이렇게 컬업 동작이라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랑 골반을 최대한 고정하고 상체 등과 머리를 말아서 올라오는 컬업 동작이 컬업. 있고 컬업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들어서 다리를 다양한 방향으로 뻗는 거죠. 다리를 그러면- 뻗어요? 네, 그럼 난이도 올라가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뻗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아랫배, 윗배, 뭐 복사근이 계속 이렇게 코어를 딱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V자처럼 약간 상체랑 하체가 이렇게 뻗어져 있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등은 떨어져 있고. 네, 내 다리가
이렇게도 움직였다가 막 밖으로 모았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좀 다양하게 방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필라테스는 매트 운동뿐만 아니라 기구 운동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정말 너무 많아요. 거의 그리고 코어 베이스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목, 허리, 고관절, 골반 쪽 네네. 다뤘는데 혹시나 또 아쉬운 부분 있어요? 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손목 좀 안 좋잖아요. 스마트폰 많이 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약간 마우스 쓸 때 오래 쓰면 여기가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이 중립 각도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지금 뚝뚝 소리 나. 세상에. 여정님의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관절이 어느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좁아지거나 해서 지나가는 신경에 좀 그 신경도 찝힘 같은 거, 이렇게 유착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신경 가동술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이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가동술인데, 어릴 때 배트맨 이거 해보셨죠? 네. 잘 안 되네요, 근데. 네. 이 배트맨 동작처럼 잘 안 되시네요. 잘 안 되는데. 배트맨이 안 되면 이게 동전 모양을 하고 손바닥을 천장으로 해서 새끼손가락을 몸쪽으로 젖히면서 볼 쪽에 최대한 붙여보는 거죠,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네, 그건 잘 되시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타고 저릿저릿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새끼손가락에서부터. 요렇게 천천히 3번 호흡하고 다시 팔을 쭉 뻗어주면서 풀어서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좀 어떤 스트레칭으로 잘 안 풀렸던 부분이 좀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쪽 전완 쪽에 뭔가인데요? 이게 척골신경 가동술인데, 여기에 척골신경이 있어요? 이게 척골이잖아요. 네네. 전완근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척골신경. 네. 이걸 하면 척골에 있는 신경의 가동술. 네. 진짜요? 저는 쉽게 신경 스트레칭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사실 신경을 직접 스트레칭할 수는 없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조직 사이사이에 신경들이 이렇게 잘 지나가야 하는데, 그런 구조들이 막 이렇게 뭉쳐있고 떡져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을 신경 가동술이라고 합니다. 혹시 손목 관련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면 안 되는 자세나 이런 게 있어요? 그 현대인들 손목이 다치는 이유? 망가지는 이유? 우리가 손목의 문제가 사실 손목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손목이 아픈 이유가 어깨에서부터 발생되었을 가능성 되게 높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컴퓨터 할 때 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것도 있나? 컴퓨터 할 때 그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의자가 낮으면 어깨에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최대한 그래도 약간 이렇게 어깨가 내려가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좀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책상이 많지 않아서 네. 집에서 할 때는 괜찮은데 약간 밖에서 카페에서 일할 때는 약간 좀 자세가 어렵죠. 좀, 그쵸. 맞아요. 높낮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키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손목이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거나 마우스도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잡잖아요. 네. 이렇게 된 상태.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쪽에 지나가는 손목 구조 관절들에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여기 관절. 우리가 젖히면서 살짝 이쪽 방향으로 꺾이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제 무언가를 사용할 때, 키보드를 사용할 때도 이제 아래쪽에 쿠션 같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를 받쳐서 최대한 요런 이상적인 중립 자세로 이렇게 키보드 하거나 마우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젖혀지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쳐서 요렇게. 그럼 손목의 중립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나 요렇게. 원래 이상적인 중립 자세는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향한 요 자세예요. 그래서 요즘에 인체공학 그 마우스는 요렇게 잡을 수 있게 나오거든요. 비스듬하게 있는 게 그런 이유구나. 네네. 요게 원래 중립이지만 이렇게 또 키보드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시는 걸로. 네, 그럼 훨씬 건강하게 오래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다 이상한 마우스 쓰고 있구나. 네, 저도 그거 써요. 네, 훨씬 좋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색한데. 그래서 저는 그 맥을 쓰니까 그 패드 쓰거든요. 맥. 네. 걔는 그래도 약간 납작해서 약간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를 쓰면 이제 조금 하면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꺾이든 이렇게 되든 이 손목 여기 안에는
8개 뼈가 있고 네. 요 사이사이 다 관절이거든요. 얘네들이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렇게 중립 자세로 사용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네. 아마 오늘 여기서 다뤘던 것만 해도 네네. 각자가 좀 조심하고 네. 체크해도 많을 것 같고 네. 혹시나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제 요정님 채널 가셔가지고 네. 요정님의 이야기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좋은데 혹시 그 채널 들어가가지고 영상이 많잖아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처음부터 운동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사지도 있고 스트레칭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마사지부터 먼저 이제 공략을 해보시고요. 네. 마사지를 했을 때, 나 좀 시원한데? 느낌이 좋다 하면은 스트레칭으로 넘어가시고, 스트레칭은 어떤 컨셉이냐 하면 유연성을 조금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인데, 예를 들어서 똑바로 다리 펴고 딱 앉았을 때 허리 안 세워지는 분들 있죠. 니은자로 이렇게 못 앉는 분들, 이렇게 꼬부정해지는 맞아요. 분들.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꼭 앉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앉지 못하는 어떤 자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스트레칭으로 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여기까지도 나 무리 없이 좀 할 수 있다 하시면 이제 천천히 파트별로 교정 운동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교정 운동의 순서는 지금 내가 가장 불편한 부분을 먼저 하고 그걸 했을 때, 이것도 좀 시원하다 하시면 이제 다른 부분 넘어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진짜 약간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문제가 좀 커 보이는 부분부터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보면서 맞아요. 이걸 이제 결국 다 연결돼 있으니까 맞아요. 다 고쳐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나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트레이닝 할 수가 있거든요. 막 사실은 목적이 없고 어떤 시원한 보상이 없는데 나 자신한테 계속 운동해라 하면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뭔가 좋아져야 된다. 마사지 해보니 너무 시원해. 그러면 내일도 해야지. 누가 강조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게 되니까 맞아. 네, 그렇게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이번에 책 나왔잖아요. 네, 저희 책 나왔습니다. 네. 책에 대해서 소개 제가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가제본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네. 그 요정님의 신간이 이제 내일 출간된다고 합니다. 네. 10월 12일 목요일 날 네. 출간됩니다, 여러분. 네. 호흡 이야기 나왔네요. 여기. 네, 호흡 중요하죠, 호흡. 목, 등, 어깨, 허리, 골반, 무릎.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맞아요. 갸름한 얼굴 만들기가 있어요? 네, 자연스러운 라인 만들기. 이거 혹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여쭤봐도 괜찮아요? 이거는 얼굴의 부종이 날개뼈의 움직임 굳어짐과 연관이 좀 많이 있어요. 얼굴 부종이 날개뼈랑요? 네네. 견갑골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등과 날개뼈의 이 순환, 이게 네. 굳어지면 네. 얼굴의 부종을 함께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날개뼈를 좀 다양한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담았거든요. 어떤 건데요? 어깨 앞뒤로 굴리기. 정말 간단해요. 그냥 어깨를 이렇게? 내 앞에서 뒤로 원을 그리듯이 네. 이렇게 굴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내가 그냥 어깨 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양쪽 어깨로 진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면 네. 훨씬 시원하게 이렇게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깨 돌리면서 견갑골 근처를 이렇게 네네. 순환시켜준다? 네, 그래서 어깨를 돌릴 때 견갑골이 등에 붙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네.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자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거. 손깍지 껴서 위로 앞으로 밀어내기는 우리가 평소에 기지개처럼 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어쨌든 뭐 비슷한 것들인데 이것들은 책에 있으니까 네. 보시거나 유튜브에도 있나 이게? 유튜브에 없는 내용도 좀 많습니다. 좋네요.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자분들이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직각 어깨에 대한 또는 일자 어깨? 로망이 있죠. 로망이 있나요? 네네. 전 이거 처음 봤어요. 유튜브 채널 보면서. 그게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네. 그 오프숄더 같은 거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어깨가 여성분들은 드러나는 옷. 네, 예쁘게 네, 입고 싶잖아요. 그럴 때 승모근이라고 하죠. 이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발달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핏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예쁘게 입고 싶어 하죠. 뭔가 셔츠를 입을 때도 얘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일자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일자라는 거예요? 여기 쇄골에서부터 이렇게 입자.
아, 그래요? 여기서부터. 네, 사실 일자 쇄골의 어깨가 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일자. 그리고 직각 어깨. 직각 어깨? 네. 저는 여자분들이 그런 걸 원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일자 쇄골이 건강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게 해부학적으로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쇄골은.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가장 건강한 쇄골이고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 있으면 이제 어깨 피로가 되게 높아지죠. 올라가 있네. 네, 살짝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약간 이게 일자인 걸 예뻐한다? 네, 이렇게 예뻐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쇄골 안에 이렇게 물 담길 정도로 막 이렇게 일자여야 한다. 뭐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미적인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왜 승모근이 이렇게 막 우락부락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나가는 거죠. 일단 뭐 과한 거는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 아프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떤 특정 근육이 너무 긴장되어 있으면. 네. 그러니까 훈련을 해서 거기 커진 게 아니라 네.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긴 그런 부피감이라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반대로 헬스 쪽에서는 승모근을 일부러 단련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올릴 때마다 그 헬스 하시는 분들 꼭 댓글에 그 좋은 걸 왜 없애 이렇게 막 자꾸 댓글 다셔서 그래서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상 네 이러면서 갑자기 궁금한데 네. 여자분들이 또는 이제 뭐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바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이상적인 몸은 사실 어떤 몸이에요 요즘에? 전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사실은 좀 그런 것을 좀 따라가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있는 그대로 모습을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매 미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네. 애플 힙이나 네. 11자 복근, 11자 복근, 일자 다리, 일자 다리, 그리고 직각 어깨, 이제 일자 쇄골. 일자 다리가 건강해요?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일자 다리는 건강하진 않죠. 네. 네. 원래는 우리 골반의 크기, 그다음에 그 골반에서 무릎 그리고 발끝까지 떨어지는 각도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일자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일자 다리가 예쁘고 좀 이상적인 다리이기 때문에 약간 마른 모델이나 연예인분들 그렇죠. 다리처럼 이렇게 좀 네. 떨어지는 이렇게 학다리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다리들.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또 저는 그런 몸을 이렇게 그런 마른 몸이 좀 유행했던 건 알겠는데 요즘은 또 약간 볼륨감에 대한 이제 선호가 많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아니면 그럴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뭐 여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요즘엔 바디 이미지도 옛날에 비해서 좀 다양성이 커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정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구독자분들 대부분은 미적인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훨씬 관심이 많은 분들이셔서 저랑 좀 비슷하시죠, 보면은. 그거는 그 크리에이터 따라가요. 네. 그거 너무 신기한 맞아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막 이렇게 일상에서 옷을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좀 남 신경을 그렇다고 막 버릇이 없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냥 좀 자유로워요. 좀 있는 그대로 좀 다니는 편이고 화장도 평소에 잘 안 해요.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은 채널 촬영한다고 예의를 갖춰서 지금 메이크업을 받고 왔는데 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틀에 맞추어서 딱 그걸 만들어야 된다. 강박을 생기게 만들기보다는 제가 또 너무 강박을 가지고 어떤 영상을 만들게 되면 보시는 분들도 너무 불편하고 강박증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 채널도 약간 보면 구독자분들의 성향이 좀 약간 주류 다이어트 채널과 좀 다르거든요. 보통 원하는 다이어트는 약간 얼마 만에 얼마 빼, 체중 얼마 빠졌어. 맞아. 그러면 맞아요. 뭐 이렇게 약간 밖으로 보이는 몸이 어때? 맞아요. 뭐 지금도 사실 다른 유튜브 이제 다이어트 채널을 보면 애플이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거나 뭐 몇 킬로 빼려면 뭐 한다거나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제 유튜브에서는 사실 이제 외부 채널에서는 그분들이 영상 이제 썸네일이나 제목 뽑아낼 때는 할 수도 있지만 좀 지양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런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모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분들한테 사실 그 영상이 들리지가 않고 들리지 않죠. 그냥 보다가 이제 그냥 아니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요정님 채널에서는 그래도 그런 정보만 딱 빼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자 다리 영상만 딱 보고 네네. 쇄골만 딱 보고 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워낙 또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 다양하시죠. 다양할 것 같긴 해요. 연령대도 다양하시고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주 연령대는 얼마나 돼요, 보통?
대표적인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네. 분들이 사회 활동이 좀 활발하신 분들,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활동도 하고 네.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많이 보시고, 또 30대, 40대 분들은 이제 주부분들, 또 네. 아이 키우고 네. 물론 20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많이 보시고, 주로 이제 여성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높죠. 많이 높겠죠. 네. 네, 최근에는 그 헬스 하시는 남성분들도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헬스 할 때 뭔가 가동범위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거 하고 하니까 막 뭐야, 이 무게, 이제 그 헬스 하시는 분들 무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몇 대 몇 했다. 저는 사실 그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대 몇 같이 했어요. 말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네. 그렇게 좀 다양해졌어요. 신기하다. 진짜 우리는 네. 서로 다른 존재다. 네. 그게 또 저희의 세계거든요. 그쵸. 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죠? 저도 이거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네.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운동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도 또 어떻게 잘 이렇게 풀고 정렬하는지는 안 알려주니까. 맞아요. 왜냐면 저희 세계에 있는 콘텐츠는 다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힘 더 치고. 막 뭔가 쇠 냄새 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저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무서운 거 있잖아요. 막. 아, 영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막. 댓글에서도 쇠 냄새가 납니다. 네, 쇠 냄새가 나시는 분 계세요. 그래. 아, 약간 책 쓰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요, 네. 이 책에 좀 애착이 좀 많이 생겼어요. 쓸 때는 막상 너무 힘이 많이 들어서 네. 그랬는데, 사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그런 실용서들 있잖아요. 운동을 바탕으로 한 실용서들과는 조금이나마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출판사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너무 많이 제안했거든요. 막 산으로 갈 정도로 너무 많이 제안을 해서 제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간 책입니다. 책을 만든 목적은 조금 더 엄격 근엄 진지한 그런 체형 교정, 자세 교정의 그 방법을 벗어나서 좀 더 재밌고 쉽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보시면 여기 자세 교정 캐릭터가 있어요. 네. 이 캐릭터가 여러분을 재밌게 잘 안내해줄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게 잘 구성을 했고, 사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힘쓰는 방향, 호흡까지 다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한 권 자체가 자세 요정 한 권을 딱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갑자기 너무 적극적으로. 좋아요. 네. 애착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쉽지 않았잖아요. 쉽지 않았죠. 그렇죠.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네. 또 처음 이제 시도해보는 거고, 어떤 영상으로 계속 이 컨텐츠를 만들다가 글로는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글이 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글은 영상에서 좀 많이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미지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할 수가 있고, 또 동작 같은 경우도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 멈춰진 동작이겠지만은 이 순간을 잘 포착해서 내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더군다나 초보자분들은 영상은 막 빠르게 막 계속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책은 순간 포착 상태에서 어차피 영상 보아도 내가 어려우면 정지했다가 또 보고 또 정지했다가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책은 그게 딱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훨씬 더 편하게 네, 이렇게 책을 활용하시면 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구성을 하였고요. 네. 아마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 자체가 깊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고, 그죠, 또 맞아요. 약간 이런저런 영상사의 유기성이 좀 없기 때문에 이 책 보면서 쭉 따라가시면 아마 빠르게 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건강한 바른 자세에 대한 그런 팁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살짝 봤는데 그냥 꼭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보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고치시거나, 또는 저처럼 새 냄새가 나는 분들도 좀 더 이제 몸을 잘 쓰기 위해서
무게를 잘 치기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여성분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네.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그냥 각자 누군가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채널에서 음식 대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았어야 되는 기본의 자세, 교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기분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더 있긴 한데 약간 아쉬움을 남겨야지 또 저희가 다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혹시나 마지막으로 좀 보시는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은 사실은 되게 유니크한 존재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운동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너무 다른 사람, 남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이상적인 라인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우선은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더 이해하고 내 몸의 아름다움을 좀 더 이제 집중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책 이제 출간해서 바쁠 텐데 네. 나중에 좀 한가로워지시면 네. 제가 또 뭔가 궁금한 것들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이야기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계의 마이클 조던이 되어가고 있는 최 겸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운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있는 자수유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